네,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서 북중러 세 정상이 66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서 반서방연대의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다자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3자 대표들의 만남이 앞으로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을 차도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진핑 주석 가운데 있고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 예, 왼쪽에 김정은 위원장. 예. 그 세 명의 샷이 뭐 막류에서도 그렇고 이동 과정에서 그렇고 연천에도 그렇고 계속 그 계속 샷이에요. 그런 그 앵글을 보여주려고 했죠. 그렇죠. 예, 그럼 예. 그 의미가 전 세계에 그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딱 보면 이제 이게 냉전기에 마치 보던 바와 같은 예. 북중러 지금 협력이 부활했구나. 그리고 오히려 더 강화가 되겠구나. 네. 이런 느낌을 받았겠죠. 예. 아마 실질적으로 이 전승절 열병식 연설에서 네. 그 시진핑 주석이 던진 메시도 이런 거예요. 예. 여러 가지 견제가 있지만 결국은 중국몽은 실현이 될 거고 예. 중국은 이제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쓸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 꿈을 실현할 만한 군사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서 보여준 거고요. 네. 그런 중국의 행보에 러시아와 북한이 같이 할 거다. 이거를 이제 이 세계에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예. 예, 이번 열병식에서 중국이 북한을 상당히 예우한 걸로 보입니다. 자리 배치를 보면 시진핑 주석의 오른쪽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네. 왼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섰고요. 또 베이징에 도착을 했을 때도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김 위원장을 영접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번 다자 외교 무대 최대 수혜자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데 보세요?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북한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것처럼 보이고요. 또 중국은 그 요구를 들어준 걸로 어쨌든 상징면에서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북한이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 특히 김정은 위원장 시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추구하고 있던 게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열등한 그러니까 도움만 받는 그런 이 파트너가 아니라 대등한 북중러 협력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는 그 대등한 파트너로서 이미지를 부각을 하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열병식 이미지는 어쨌든 이제 그런 이미지에 좀 부합한다라고 북한이 선전하기는 딱 좋은 거예요. 근데 또 거꾸로 이게 중국 측 입장에서 보면은 흔히 요즘 나오는 얘기가 북한이 안러 경중, 안보는 러시아에 의존하고 경제는 근데 구조적으로 그게 사실상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주고 있는 것도 중국이거든요. 예. 그럼 안러 경중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거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열병식의 호스트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도 자체도 이 시진핑 주석을 양측의 푸틴과 김정은이 사실은 이 보조하는 그런 듯한 구조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징을 북한도 상당히 많은 외교적 상징을 얻었지만 중국도 그 이상의 상징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김 위원장과 방중길의 딸 김주애가 함께 했습니다. 네네. 사실 이전에 동반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좀 우세를 했는데 결국에 함께 방중을 했고 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함께 방문을 한 게 국제사회에 좀 후계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영향이 있었을까요? 예, 어쨌든 국제사회에서는 그렇게 인식들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별다른 중국 언론이라 여기서는 그런 소개는 없어요. 어떤 예. 자격으로 왔다라는 거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의 행보를 보면 아마 이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그 김정은 이후 시대의 그 가장 큰 후계 그 순위에 올라 있는 건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이후 시대의 권력에 가장 근접한 인물인 거는 분명해요. 그걸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몇 가지 한계도 있는 것이 보통은 그런 전망이 이번에 나오기 때문에 10월 10일 이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년 기념식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때쯤 되면 공식직위를 가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김주애가요. 예.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임박한 정도면 북한 매체에서 별도로 언급을 했을 거예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경애하는 자제분이 같이 이제 그런데 지금 제가 쭉 그 북한 매체들의 보도를 봤는데 예. 바로 방중한 그날 네. 그리고 열병식
그리고 오늘에도 김주애의 명칭이 언급되지를 않았어요. 간접적으로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직은 뭐 이게 수업 중이라고 보든지 가능성 타진이라고 보든지 아니면 대회에 이렇게 가족적인 이미지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여지가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이번에 양복 입고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예. 어쨌든 이 국제사회에 내가 좀 정상 체제의 지도자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중국 열병식에 자기 자식을 데리고 나타난 예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벨라루스의 예. 루카센코 대통령이 10년 전 열병식에 자기 아들을 막내 아들을 꼴리아라고 하는 자기 막내 아들을 데리고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언론에서 물어봤어요. 후계자냐? 그랬더니 아니 내 지명된 공적인 후계자는 아니다. 예. 내 후계자는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그다음 대통령이 무슨 얘기냐면요. 예. 하다못해 권위주의 체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게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건 알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상치되는 이미지를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예. 이게 또 하나의 딜레마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좀 또 눈길을 끌었던 게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대통령이 장기 이식과 불멸을 소재로 대화를 나눴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푸틴의 통역사는 장기 이식으로 불멸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 시 주석도 인간이 150살까지 살 수 있을 걸로 예측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 대화는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은 푸틴의 영구 집권과 관련된 것도 이제 의지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 부분 그 생명과학에 대한 협력도 사실은 생명과학 부분도 대부분 첨단 기술 중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결국은 이게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첨단 과학기술 협력에서도 계속적인 이 손을 잡고 나갈 것이다. 예. 이런 메시지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두 분이 두 지도자가 이런 대화를 했다는 게 좀 무섭기도 해요. 예. 그 근데 흔히 얘기하는 게 예. 무슨 옷을 입었냐 어떻게 이제 주로 이런 이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도자들끼리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나오는데 네. 사실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게 의도성을 가지고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온 얘기에 중점을 예. 두는 지금 언론이 너무 주목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과 그 막내에 올라서면서 양쪽에 통역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네. 뭐 어디 가리키면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뭐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네네. 기울이면서 약간 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러시아와 북한이 정상회담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은 가질지 모르겠으나 가질 가능성이 많은 건가요? 네, 저는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6년 만에 지금 예. 그 중국을 방문한 거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 짧게라도 저는 그 약식으로라도 정상회담의 형태를 가질 걸로 예상이 돼요. 다만 예.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북중러가 모두 모이는 이거는 일정이라든가 아마 중국 측에서 그런 정도로까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는 조금 꺼려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면 북한과 중국이 이렇게 정상회담 이후에 관계가 조금 서운했던 게 조금 풀린다면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한반도 관계에서는 어떤 뭐 긍정적 신호일까요? 뭐 이론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북한이 2018년의 경우를 보면 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2018년 19년 계속 대화하는 게 미북 협상이나 남북 관계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잖아요. 예. 그 영광 관계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북한이 던지는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내가 그렇게 미북 대화라든가 남북 대화에 매달리지 않아도 나한테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걸 과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또 하나 아까 천안문 막루에 쓴 모습 자체가 마치 냉전 시대의 부활 같거든요. 냉전이라는 게 뭐를 의미합니까? 대립과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북한 입장에서 남북한 관계에 관한 한 이게 단절은 앞으로 계속될 거란 메시지를 던진 거나 마찬가지고요. 또 예.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미북 협상의 생각은 있긴 있는데 내가 숙이고 들어가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북한은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라는 대상에 오히려 확실한 대상에 일단은 그 전념을 하면 예. 미국이 오히려 몸이 달아서 그 다음에는 자기의 그 양보를 하고 자기 이 협상 조건 자체를 낮춰서 예. 이제 접근을 할 거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 그렇군요. 예. 예. 이번에 이렇게 북중러가 어깨를 맞댈 수 있었던 건 세 나라의 셈법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삼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좀 나오거든요. 그 네네. 이유는 뭘까요?
근데 지금 일단 3명의 동상이몽들이 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 시진핑이 말했던 건 내가 반미 반서방 연대의 중국이 예. 가장 정점에 있고 그걸 보조하는 존재가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네. 그 김정은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건 나는 이제 대등한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도 어깨를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인민들한테 돌아가서. 예. 이제 그런 지도자로 부상했다라고 얘기할 거고 푸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중국을 이용해서 러시아도 하나의 지분을 지니는 이게 다극화 세계 질서의 출발점이라고 해석하고 싶을 겁니다. 예. 이렇게 동상이몽의 관계인 상황에서 중국은요 아마 가지고 있는 게 미국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나는 충분한 대항력이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이 갈등이 너무 격화되는 걸 또 바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특히 북중러가 군사적으로 연계하고 협력한다는 인상을 주는 걸 굉장히 꺼려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열병식의 한 선 그 정도 구도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정상회담까지 삼각 정상회담까지 이어지기에는 조금 중국은 부담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았다 그런 느낌인가 그렇죠. 보죠. 그 예, 그러니까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인데요. 예. 적절하게 지금 나를 너무 자극하지 마라. 나도 지금 일정하게 예. 능력이 있고 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네. 예, 그 이상은 나가지 않은 거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모습을 본 느낌은 어떨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북중러 밀착 걱정 안 한다 이렇게 그 어제 열병식 초기에는 그렇게 언론에 인터뷰 하던데 네네. 잠시 후에 열병식 진행 중에는 미국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는 뭐 푸틴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게 시진핑 주석가 안부 좀 전해주 이렇게 약간 비꼬는 듯이 말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그리고 미국을 언급하면서 좀 그 2차 세계대전 도와준 거를 고맙다고 말해 줄 줄 알았더니 미국 언급도 없었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그거는 어떤 이게 뜻이에요? 일종의 양측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에요. 예. 일단은 나 별로 신경 안 써라고 얘기했는데 예. 열병식 통해서 보여준 게 뭐예요? 결국은 니네도 우리한테 무릎 꿇을 거야. 그리고 나는 그만한 충분한 군사적인 능력이 있어라고 보여줬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를 대항해서 어떻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모양인데 그리고 한번 러시아하고 북한을 정말 나하고 협상 안 하고 견딜 수 있지 중국에부터? 잘해봐. 예. 이제 안부 전해달라 그랬잖아요. 이 메시지고 그런 다음은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나가면 서로 그다음에 이제 에스컬레이션이 되니까 나하고 친구야. 그런데 우회적으로 또 한번 짚고 넘어간 거죠. 미국 도움 없이 예. 정말 미국 없이 중국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냐는 것. 그리고 여전히 그래봐야 내 상대가 되지는 않을 거야. 이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냥 요 그 문구에서 다양한 해석이 갔다 왔다 중간됐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었었네요. 그렇죠. 그 두 지도자 간의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동원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 앞으로 미중 관계도 좀 관심이 모아지지만 또 하나 관심이 가는 게 북미 대화의 가능성이거든요. 네네. 앞서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는 입장도 밝혔었는데 앞으로 이 양국의 행보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근데 가장 큰 거는 결국은 양측 다 지금 2018년 이제 미국 협상 당시보다 몸값이 더 높아졌다라는 게 양측 다 이제 판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 일단 김정은은 얘기하는 게 뭐 여러 번 김여정 담화에서도 나왔지만 이제는 비핵화 가지고 협상 안 할 테니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가운데 협상 그런 협상을 하려면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대북 제재 철회하고 그게 이제 김정은의 계산이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2018년, 2019년에 하노이 노딜 때 나를 한번 속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하게 이 확실한 비핵화에 대한 근거하고 이걸 가지고 나와야 될 거야. 내가 스스로 내 조건을 낮출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년 내에 만나고는 싶은데 일단 그 여건이 조성돼야 될 거란 메시지를 던진 거고 바로 나는 그렇게 내가 먼저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닐 거다라고 얘기한 그게 안부 전해달 음모 같이 꾸미는 푸틴과 김정은에 대해서 안부 전해달라고 얘기한 거에서 녹아든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 김정은 위원장과 인사 정도는 했나 봐요. 7년 만입니다 네네네. 했더니 뭐 네라고만 대답한 것 같은데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북중러가 이렇게 반미 연대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들과의 어떤 그 관계를 맺어야 될까? 어떤 셈법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들은 이제 북중러의 연대를 통해서 냉전 구도를 지금 사실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여주는 건 냉전적인 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도 현대적인 접근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가 주고 싶은 거 우리는 한미일 연대에 대항할 수 있는 북중러 연대를 이제는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우리는 한미일 협력은 계속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게 북중러와의 대결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얼마든지 협력 가능한 부분은 협력해 나갈 수 있고 예. 특히 이게 군사적인 충돌로 이어지는 부분은 우리는 막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그러니까 대화의 길은 항상 열려 있다. 이게 북중러 3국에 대해서 일관되게 던질 수 있는 메시지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이게 한미일 연대라는 게 지역의 안정이나 평화를 위한 거지 특정 국가를 적대시하거나 겨냥한 건 아니라는 메시지도 지속적으로 던져야겠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그 북중러가 연대 끈끈함을 좀 보여준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뭐 미국은 그렇다 치고 한국과의 그렇게 뭐 만남의 가능성은 좀 굉장히 기가 멀어졌나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동안 7, 8월에 북한이 상당히 많은 우리한테 적대적인 나를 세우는 성명들을 냈잖아요. 예. 예. 이게 전부 이제 김정은과 같은 북한 지도부의 의중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발언들이에요. 북한 관영 매체에서 나온 것들이. 예. 나름대로 북한도 자기네들의 수순과 명분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 이게 금년 내 10월, 11월을 얘기할 때 두세 달 만에 자기 입장을 뒤집는 거예요. 예. 이게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간 급하지 않으면 그러지는 예.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에이펙 얘기를 했었고 경주 에이펙에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그 희망 섞인 그 분석이 있던데 네.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은 경주 에이펙에 나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에 접근했다가 다시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짧게 뭐 부탁드릴게요. 판문점에 가거나 그럴 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예. 이런 거예요. 앞으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기로 했다. 북한 개발 문제에 먼저 접근하겠다. 예. 아. 근데 이런 메시지 던질 수가 있나요? 지금 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중국 열병식에서 보여준 북중러 3국 정상의 연대가 앞으로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